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도서 좀 갖고 왔는데요. 나는 왜 내 마음이 버거울까라는 유영선님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불행에 익숙해질 때라는 단락인데요. 심리학 도서인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몸을 말린 뒤에 옷을 입어요. 차 키를 챙기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찾은 다음 똑같은 출근길을 따라 15분 정도 운전하면 직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죠. 침대에서 일어나 직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가량 걸리지만 그동안 제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눈 감고도 하는 제 하루에 존재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한 영역의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근무 첫날부터 이런 자동화된 순서로 출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뇌도 첫 출근 후 한 달여 가는 일을 많이 했겠죠. 업무에 가장 적절한 옷을 챙겨 입고 빠른 길을 찾고 가는 길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 차선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정보를 탐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요즘은 그러지 않네요. 이미 제 뇌가 정보를 패턴화해 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의 뇌는 패턴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피곤하니까요. 매일 첫 출근길을 찾아가듯이 정보를 탐색한다면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건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던 중 제가 즐겨 다니는 출근길이 도로 정비를 이유로 2개의 차키를 막고 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15분이 걸리는 출근길이 20분 이상 정체가 되더군요. 저는 그 기간에 어떻게 출근했을까요? 새로운 다른 길을 찾아봤을까요? 아니요. 저는 불편함과 교통체증을 감수하고도 오히려 평소보다 몇 분 더 일찍 일어나 그 며칠간 그 길로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은 역시 피곤하니까요.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구간의 정보를 처리하는 일은 저에게 단순히 조금 일찍 일어나는 일보다 더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한 불안을 저는 굳이 감수하기 싫었습니다. 어쩌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기회를 포기하고 굳이 공사하는 길에 들어가 시간을 잡아먹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주 펼쳐지는 일입니다. 가끔은 어떤 일을 앞두고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며 불행해질 준비가 된 사람처럼 있는 내담자를 만납니다. 대개 비슷한 불행을 소재로 몇 차례 몸소 겪었거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패턴화해서 우울과 위축의 자동화 공장처럼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진료실에서 만났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알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담자의 이런 생각은 어떨 때는 심한 불안으로 다른 때는 무기력과 허무감으로 진료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낸 외로운 안전지대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비슷한 불행을 여러 차례 겪었다면 과거와 비슷한 단서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을 골라내는 게 남들보다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위치와 정보에 대해 완벽히 알려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연예인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중국집에서 짬뽕 한 그릇을 시켜도 내 짬뽕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아는 세상이라니 얼마나 신통한 시절입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한 MBTI 열풍과 각자의 SNS 프로필 안에 적혀있는 알파벳 4글자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알려주고 알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마치 제가 아는 것 같아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달라고 선언을 듣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저는 그런 익숙한 걸 알고 있음 혹은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미래의 우발적인 상황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와 감정에 대해서도 쉽게 속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꽤 감정적으로 모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미리 알고 싶으면
알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싶을 때도 있죠. 만일 당신의 뇌가 불행의 패턴화를 마쳤다면 과거의 기억과 당신의 부정적인 신념 등을 이용해 여러 단서 중에서도 불행의 단서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가끔은 짧은 눈 마주침과 같은 중립적인 단서들마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한 가벼운 불안을 필연적인 불행의 미래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거 알아. 이 일은 잘 안 될 거야. 나 저런 사람 알아.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나 이런 상황을 알아.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다시 되짚어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당신이 나가는 것에 적절한 도움을 주었나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의 단점 중 하나는 그것 자체가 자기 암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정의 확신을 품고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다면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부정의 성탑을 더욱더 공고히 쌓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마치 불행을 기다리는 듯한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굳이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피곤하니까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천천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며 언젠가 부정의 패턴이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필터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씩 짚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패턴화하며 나 자신을 의도치 않게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황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보들만 선택해서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미리 그려놓은 불행의 그림 앞에 스스로 외로에 앉아서 울지 혹은 안 울지조차 알지 못하는 불행을 예상하고 걱정하며 내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을 하길 기다리는 일은 일견 딱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저처럼 뻔히 막히는 길로 꾸역꾸역 다니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첫 출근을 하는 긴장되고 설레는 기분으로 불확실성의 도로에서 씩씩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나가면서도 펼쳐지는 풍경을 돌려보세요. 그 좋고 나쁜 그림을 모두 당신 안에 담아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뇌는 패턴화 해버려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패턴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자기 암시가 돼서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잘 안 될 건지 나랑 잘 안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굳이 부정을 패턴화해서 자기 암시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불행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